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결국 0원이며 현재 진행 중인 대폭락은 거대한 붕괴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월가 전설들의 섬뜩한 경고가 2026년 금융시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인 6만 달러대까지 주저앉으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와 혼란 속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거물급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이토록 비관적으로 보는지, 그리고 정말로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소멸할 수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고점 대비 70%에서 90%에 달하는 처참한 폭락 사이클을 반복해왔으며 현재의 하락세 역시 그 잔혹한 역사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32달러에서 2달러로 무려 93%나 급락하며 초기 투자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던 기록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100달러였던 가격이 170달러까지 85%나 빠지면서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전 세계 금융시장에 다시금 각인시켰습니다. 2017년 말 2만 달러를 돌파하며 환호했던 시장은 불과 1년 만에 200달러까지 84% 하락하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과 자산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렸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도 6만 9천 달러에서 1만 500달러까지 78%나 추락하며 비트코인 무용론이 다시금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에서 6만 4천 달러 선까지 약 48% 하락한 상태인데 역사적 평균 하락률을 고려하면 아직 바닥은 보이지도 않는 셈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된다면 80% 이상의 조정을 거쳐 결국 가격이 2만 5천 달러 선까지 후퇴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바닥은 0이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인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며 그는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이 아닌 극도의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맞먹는 548조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버핏은 2018년 비트코인을 향해 쥐약의 제곱이라며 직설적이고도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버핏의 논리는 단순한데 농장은 곡식을 생산하고 아파트는 월세를 만들어내지만 비트코인은 그 어떤 실질적인 부가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는 무생산적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과거 태평양 섬나라에서 쓰이던 조개 껍데기에 비유하며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일 뿐 본질적인 가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들고 있다고 해서 지금 부자가 될 수 없듯이 모두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것은 한낱 디지털 쓰레기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버핏의 단짝이자 전설적인 투자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는 비트코인을 성병에 비유할 정도로 혐오했으며 2023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부정적인 입장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거물은 전 세계 금융의 심장인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이며 그는 비트코인을 아무런 쓸모가 없는 애완용 돌에 비유하며 그 실체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애완용 돌처럼 비트코인 역시 군중 심리에 기반한 일시적 유행일 뿐 금융 시스템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철학입니다. 다이먼은 2024년에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규정하면서도 신봉자들이 자신의 경고를 전혀 듣지 않는다는 사실에 지쳐 이제는 이 주제에 대해 언급조차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거물의 핵심 논지는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전무하며 오직 사람들의 믿음과 자발적 합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 합의가 깨지는 순간 가치는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옹호자들은 달러 역시 종이일 뿐이라고 반박하지만 달러는 미국 정부라는 거대한 권력이 가치를 강력하게 보증하고 전 세계 무역의 80% 이상을 책임집니다. 세금조차 달러로만 납부해야 하는 강력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 달러와 달리 비트코인은 오직 개인들의 자발적인 합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12만 0달러에서 6만 달러대로 추락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으며 이는 자발적 합의라는 모래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서브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예측했던 괴짜 투자자 마이클 버리의 섬뜩하고도 구체적인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모두가 부동산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환호할 때 홀로 공매도를 걸어 수천억 원을 벌어들인 인물로 그가 경고하면 시장은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담보가치 붕괴로 인한 연쇄 반응이 올 것이라 경고했는데, 이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빚을 내어 투자하는 현재의 기형적인 구조를 저격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거래소에서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가격 하락 시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원금을 담보로 4천만 원을 빌려 5천만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는 5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10%의 수익만으로도 원금 대비 50%를 벌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떨어져도 원금의 절반인 500만 원을 잃게 되며, 가격이 20% 하락하면 투자한 원금 1,000만 원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약 48.5% 하락한 상황에서 2배 레버리지를 쓴 사람은 이미 원금 전액을 잃었으며, 3배 이상을 쓴 사람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5배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자들은 이번 하락장에서 완전히 파산했으며, 실제로 최근 며칠 사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거래소는 추가 자금을 요구하는 마진콜을 보내며, 만약 돈을 채워 넣지 못하면 자산을 시장에 강제로 던집니다. 여기서부터 죽음의 소용돌이라 불리는 데드 스파이럴이 시작되는데, 가격 하락이 마진콜을 부르고 강제 매도가 다시 가격을 폭락시켜 더 많은 청산을 유도하는 악순환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강제 매물이 쏟아지고, 그 매물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는 이 눈덩이 효과는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대로 내려오는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더욱 무서운 경고를 덧붙였는데, 비트코인의 마진콜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현금을 마련하려고 금과 은, 심지어 주식까지 팔아치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른 안전자산까지 처분하게 되면 이는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 금융시장 전체의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2020년 3월 코로나 초기, 당시 비트코인이 이틀 만에 50% 폭락하자 현금을 확보하려는 투매가 이어지며 금값과 주식값이 동시에 급락하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결론은 2026년 현재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지금의 6만 4천 달러는 바닥이 아니라 단지 지옥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시장을 진단해 볼 것인데, 블룸버그의 수석 원자재 전략가 마이크 맥글로는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을 예측합니다. 맥글로는 만약 2008년 수준의 심각한 경기 침체가 글로벌 시장을 덮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의 10% 수준인 $10,000까지 처참하게 추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맥글론이 제시한 $10,000라는 숫자는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며, 이는 비트코인이 지난 역사 동안 보여준 최대 하락률 데이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복기해보면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평균 80% 이상의 조정을 거쳐왔으며, 심지어 2011년에는 93%라는 기록적인 폭락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평균 하락률 80%를 이번 사이클의 최고점인 126,000달러에 대입하면 가격은 약 25,2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 2011년과 같은 극단적인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여 90% 이상의 하락이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은 정말로 $10,000 시대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심각한 경기 침체의 도래 여부이며, 2026년 현재의 글로벌 경제 지표들은 우리에게 매우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균열과 은행들의 부실 대출 우려는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유럽 경제의 침체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현재 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검은 백조, 즉 예상치 못한 대형 사건이 터져 시장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시기로 규정하고 경고합니다. 2008년 리먼 사태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처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날아든 검은 백조는 시장의 모든 논리를 마비시키고 가격을 수직 낙하시킵니다. 맥글로는 다음 검은 백조가 나타날 때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위험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취하는 첫 번째 행동은 위험 자산의 처분이며, 주식보다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는 투매의 영순위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위기가 오면 현금 확보를 위한 가장 쉬운 매도 수단이 됩니다. 맥글론이 분석한 기술적 지지선을 보면 1차 6만 달러, 2차 4만 50달러, 3차 2만 50달러 순이며 최종 마지노선은 10,000달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1차 지지선인 6만 달러 부근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데 만약 이 선이 무너지면 다음 지지선까지는 추락의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넘어 더 극단적인 회의론자들은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이 0달러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막대한 에너지 낭비 문제를 가장 먼저 꼽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는 연간 전력량은 약 150테라와트시 T와트로 이는 인구 4천만 명의 폴란드 전체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단순히 디지털 숫자를 기록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전력을 소모하는 행위가 과연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채굴 자체가 불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본래 목적인 개인 간 전자화폐로서의 기능 역시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거래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시스템은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제 속도뿐만 아니라 비싼 수수료와 극심한 가격 변동성 또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하는 데 있어 넘기 힘든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산 커피 가격이 내일 가치로 환산했을 때 절반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비트코인을 실물 경제의 결제 수단이 아닌 투기 자산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더 큰 바보 이론이라 부르며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바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자산을 매수하는 위험한 심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에서 더 이상 비트코인을 받아줄 다음 바보가 존재하지 않는 순간 이 거대한 투기 게임은 허망하게 막을 내리고 말 것입니다. 본질적인 가치 측면에서 금은 장신구나 부품으로 쓰이고 부동산은 주거를 제공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어떤 물리적 실체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혁신적이고 가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비트코인이라는 코인 자체의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거 닷컴 버블 당시 인터넷 기술은 살아남았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졌듯이 비트코인 역시 기술만 남기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비관론자들의 핵심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다시 20만 달러를 향해 갈지 아니면 정말로 영원히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첫째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투자하려는 이 돈이 당장 내일 사라지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여유 자금입니까? 만약 생활비나 대출금처럼 잃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돈을 비트코인에 쏟아붓고 있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인생을 건 위험한 도박에 불과합니다. 둘째로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와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공부했는지 점검하십시오. 남들이 사니까 따라서 사는 투자는 결국 손해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셋째로 주변의 비난이나 급격한 가격 하락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조롱 섞인 시선을 보낼 때 이를 묵묵히 견뎌낼 확신이 없다면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은 여러분에게 지옥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명확한 목표 수익률과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준 없이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오를 때도 팔지 못해 기회를 놓치고 떨어질 때도 팔지 못해 더 큰 손실을 입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워런 버핏은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라고 말했지만 지금이 탐욕을 부릴 때인지 두려워할 때인지는 본인이 찾아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무조건 오른다거나 무조건 떨어진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의 말은 대부분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래는 버핏도 모르고 그 어떤 전문가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오직 최대한 공부하고 리스크를 이해하며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은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